네, 코스피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3천선을 좀처럼 복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뭘 만들었냐면 하락장과 상승장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하락장이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하락장이 시작되면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내릴 거라는 불안감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홀짝인 거죠. 하락했으니까 더 하락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은 오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지금 두려우니까 계속 하락이 하락을 부를 것이다 라고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그 대중의 불안감이 모여서 다시 또 하락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가 그거를 패닉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락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악재들이 보여요. 그동안은 에이 그럴 리 없어,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했던 것들이 아니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이거 회색 코뿔소 아니야? 이러면서 악재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하락에 대한 뉴스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이니까 하락에 대한 뉴스들이 보이니까 클릭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온통 하락에 대한 뉴스들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대중들이 그런 상태니까 하락에 대한 뉴스들이 메인 기사로 계속 올라올 수 있겠죠. 상승에 대한 뉴스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도 안 보이니까 안 누르겠죠? 그럼 상대방들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좋은 소식들은 오히려 메인 뉴스에 없고 어디 구석대기에 있습니다. 그 뉴스들을 보면 되는데 볼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늦게 팔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 손실인데 만약에 내일 돼서 15%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러다가 마이너스 35% 되면은 신용 반대매매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안감을 더 키워갑니다. 보통 이 불안감은 어떻게 했냐면 현금 비중이 없어서 그래요. 현금 비중이 없으니까 하락에 대한 대처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오르지 않는 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이 두려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락장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량주라고 하면은 장을 아예 안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뭐 수면 매매다, 피터 린치가 말하는 휴가 갔다 오는 매매다라고 하는데 하락장에서 내 주식이 우량주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안 팔면 됩니다. 보통 그 서브프라임 때만 하더라도 우량주는 60% 정도 하락을 했었다가 6개월 정도도 안 돼서 다시 다 원상복구로 돌아왔어요. 근데 보통 개미들은 그 바닥일 때 거의 다 던졌죠. 그럼 내가 우량주라고 하면은 안 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수보다 내가 보유한 기업만 집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던 말던 내가 보유한 기업이 앞으로 돈을 벌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 아예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재무제표도 좀 분석을 해보고 회사의 수익 모델도 좀 잘 보고 CEO도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 그냥 오로지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어차피 이 시기에는 내가 다른 주식 알아봤자 어차피 그 주식 갈아타도 또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유한 주식이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냥 집중적으로 이참에 공부나 하자. 딴 데 갈 데도 없다. 여기 있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욕심을 내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수들이죠. 하락장이 왔네? 여기서 좀 더 매수를 해볼까? 야, 얘네들 정말 저렴하네. 와, 삼성전자 이렇게 싸졌어? 사봐? 이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약간 허세를 떨어도 돼요. 그럴 때는. 나 한 5억 정도 더 살까? 막 이러면서 실제로 막 나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락장이 자꾸 와도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기분 안 좋은 날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모여서 좀 뒷담화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고수다 그러면은 진짜 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런 때, 이제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냥, 나는 이 주식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오늘 매수 눌렀어. 나 진짜 샀어. 이제 이러면은, 더한 친구인 거죠. 예. 용자죠, 용자. 예.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오히려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져요, 실제로. 액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주식이 있는 사람인데, 하락장이라서 내가 한 50만 원 정도 더 사봤어. 라고 하면은 그 두려움이 많이 희석이 돼요.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멘탈 관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신용 잔고를 보는 거예요. 하락장이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신용 잔고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다시 상승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상승장 그냥 즐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또 욕심을 잘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욕심을 많이 내죠. 그래서 오히려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늦게 팔면은 수익이 더 커진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지금 5% 올랐어요. 내가 오늘 참았어요. 그러면 내일 팔면 5%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럼 오늘 파는 게 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내일은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도 오를 것이다. 오늘도 올랐고 내일도 올랐으면 내일 모레도 오를 것이다.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이런 추론을 내려요. 상승이 상승을 부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대중이 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오르니까 올랐다. 올라서 올랐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일도 오를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통 시초가의 상승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오른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뉴스들이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어차피 상승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유를 다는 기사들로 도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기사들이 클릭을 많이 유도하게 되고 또 광고 수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할 때는 상승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하락할 때는 하락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하락에 대한 뉴스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하락할 때쯤 되니까 그 뉴스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주식도 문제가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오르는 주식만 보여요. 분명 그때 보면 오르는 주식도 있고 떨어지는 주식도 있는데 지금 내 눈에는 오르는 주식만 보이고 내 주변에는 돈 벌었다는 사람들 소식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게 안 보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면 돈 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가 현금 비중이 없어요. 상승장에서도. 왜? 이미 벌써 다 샀죠. 이제 기도매매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난 현금 한 푼도 없으니까 무조건 올라야 돼. 이러면서 현금 비중이 없어서 이제는 떨어지면 안 된다. 상승장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투자한 돈이 적어서일 수도 있어요. 상승장에 욕심내는 이유 중에 또 큰 게 하나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거 10배 돼도 5억밖에 안 된다. 아, 이래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막 10배씩은 먹어야지. 2배 가지고는 5천이 1억 돼봤자 인생에 어떻게 변화가 없잖아. 이러면서 본인의 투자한 액수와 상관없이 500을 투자하든 5천을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간에 이 주식 한 방으로 본인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해요. 이 주식한테 모든 걸 기대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5배가 3번 정도 걸리면 5배, 25배, 125배가 되는 건데 이런 좋은 기회를 한 3번, 4번 정도 만나서 단계적으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투자금에 상관없이 오늘 내가 이 주식으로 아주 내 인생을 끝장내버리겠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상승장에서 욕심을 자제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 주식이 우량주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장기 우량주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장기 우량주가 아니라 그러면은 욕심을 이제 조금 안 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공포를 느껴야 될 때예요. 상승장에서 욕심 자제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공포를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나름대로 이성을 찾아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욕심을 내면은 나름대로 밸런스 맞추거든요. 이 방식을 해보시고 정말 장기 우량주 이거 평생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를 조금씩 쓰는 것도 낫습니다. 나 분할 매도도 좀 무섭다 기술이 없다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원금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원금만 매도를 하고 수익은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면 그 수익만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방법도 있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분할 매도도 기술을 말하자고 하면은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아니면 이제 하락에 대한 요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상승장이니까 모두가 상승에 대한 뉴스만 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오히려 하락에 관련된 뉴스들이 없나 찾아보는 거죠. 아, 좀 불안한 요소들이 뭐가 없을까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요소들을 찾은 다음에 뭐 하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반론을 만들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한창 상승장일 때 헝다 사태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헝다 사태는 문제가 없다라는 나만의 반론을 만들어 보세요. 이 반론이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금 더 말이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하락에 대한 이유가 더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스스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욕심이 좀 다운이 될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용잔고 올라가는 걸 보세요. 신용잔고가 올라가는 건 거의 과학이에요. 신용잔고가 올라가고 나면은 탁 하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집니다. 증시가 떨어지고 나면은 신용잔고가 쭉 내려가다가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다시 또 증시가 올라가요. 되게 신기하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우리가 뭐 외인이라고 하지만 외국인은 돈을 똘똘하게 움직이는 거고 이제 개인들은 굉장히 큰 자금을 움직입니다. 뭉치지 못해서 그럴 뿐인 거죠. 그래서 신용잔고를 보면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좀 상승장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이거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세요. 분명 상승장인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화를 하고 있다. 아니면 선물 포지션을 잡고 하방으로 걸어서 계속 지수가 내릴 거에 자꾸 보고 있다 라고 하면 나도 스스로 약간의 공포감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보통 상승장이 되면 사람들이 더 과감해지기 때문에 더 무리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잃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처음에는 벌고 두 번째 때 잃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락장, 상승장에서 멘탈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900대예요. 많이 떨어졌어요. 3,300에서 40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쯤이면은 되게 어중간한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상승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이럴 때 하락장에 대해서 같이 이유를 보면서 나는 상승장, 하락장 서로 한번 근거를 가지고 한번 분류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서 냉정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